이번엔 김용남 전 의원이 준비해 주신 말말말 열어주시죠. 제가 뽑은 말말말은 이재명 대표의 압구정 정권,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사돈 낱말 아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압수수색 그리고 구속, 정쟁을 일삼는 정권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압구정 정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당대표로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단어치고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고요. 김기현 대표는 그 다음 날 이거를 맞받아치면서 사돈 낱말 정당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대표 연설로서는 적절했느냐라는 또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좀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약어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보통은 대변인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특히 막 호소하듯이 화내면서 막 야당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피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저거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당 대표의 말씀이 아니고 용산을 향해서 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표정과 내용이에요. 근데 집권당 대표 연설에서 저렇게 한 장면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매우 이례적이고 정말로 저는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그래서 저건 국민을 향한 대표 연설이 아니고 용산을 향한 김기현 대표의 호소다. 김기현 대표 이번에 연설하시는 걸 보면서 목이 쉬셨잖아요. 예. 우리 국민이 힘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이 힘이 앞장서서. 50분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하고 목이 쉬었어. 많이 아프겠죠, 뭐. 아픈데 푹 찔렀어요. 근데 국회 본회의장의 그 마이크의 성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작게 이렇게 얘기해도 본회의장 전체가 다 들릴 정도로 고성능 마이크예요. 근데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는데 목이 쉴 정도로 그 톤을 올렸다는 건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과흥분 상태에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데시벨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약하다, 존재감이 없다, 뭔가를 내가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저렇게 연설로 야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연설로 보여주신 거는 좀 여당답지도 않았고 대표답지도 않았다. 그래도 여당은 비전을 보여주고 품격을 지켰어야 한다라는 지적에 동의하세요? 네, 사실 야당도 야당으로서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정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야당의 당대표가 됐고 또 많은 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 스스로 또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혁신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줬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스럽지 못한 연설의 내용, 태도였다라는 뭐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집권 여당의 대표인 건 맞는데 야당과 의석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소수 여당의 대표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설이 흘러간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긴 합니다만 의석수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집권 여당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죠.
법안 통과가 됐던 뭐가 됐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소수당의 대표로서 어떤 울분에 찬 그런 연설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다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면 DJ 대통령 때 소수당이었을 때 대표 연설하면 죽일 듯이 이렇게 달려들면서 저렇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 2003년도 이때 그러면은 민주당 소수였는데 그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그게 답답하다고 집권당 대표가 저런 모습, 저런 톤으로 내용도 결격하면서 저렇게까지 한 적이 없죠. 그 점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당대표 연설을 듣는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한국은 하지만 정부는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겁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죠. 그렇지만 우리를 이날 주호영 의원이 초청한 모교 후배들, 학생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 연설을 방청하고 있었다고 해요. 주 의원이 후배들 보기 부끄럽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학생들이 많이 배웠겠죠. 학교 졸업하고 진출할 사회가 저렇게 험하구나. 진짜 교육이었던 건가요? 생교육. 와, 저도 옛날에 우리 지역 주민들, 또 학생들 초청한 적이 있는데 그날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 있을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대표 연설하는 김기현 대표가 막 화를 내고 막 거의 막 책상 두들기다시피 저렇게 막 해버리니까 이게 촉발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용보다 톤앤 매너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상대당의 반발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천하의 정청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 팔으라고 한 거.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또 하고 그걸 또 학생들이 본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면 영국 의회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여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본회의죠.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소란스러워요. 네. 거기는 이제 상대 당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야유를 보내고 또 자기 당이 할 때는 뭐 응원하는 걸 보내는데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생동감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할 때 조금 불문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만드는 불문율을 지켜가면서 여야가 정쟁하는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도 불문율이 있었어요. 원래 그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단상에서 발언을 할 때는 박수 절대 못 치게 돼 있었습니다. 박수를요? 예.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18대 국회고 아마 여기 또 선배님이신데 17대부터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왔을 때 그때만 박수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또 무슨 다른 그 질의할 때 또는 연설할 때는 절대 박수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선배님들한테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박수를 왜 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만큼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야유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성한 이 자리에서 분열된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예.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갔을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하셨던 대로 박수가 초반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19대 국회 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거나 대정부질을 하거나 마음에 들면은 뭐 잘했어 이렇게 입으로 그 정도죠. 예. 네, 이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박수로 바뀌었어요. 그 박수로 바뀌고 나서 생긴 현상이 야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문화가 본회의장에서마저 굉장히 거칠어진 거예요. 서로에 대한 그 혐오나 서로에 대한 그 적대적인 징후 이런 게 그냥 날 것 그대로 본회의장에서까지 드러나는 이번에 이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은 진짜 돌아서서 그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